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듣고 싶은 얘기 많고요. 묻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또 논란은 되겠지요. 하지만 과감하게 출발합니다. 유시민 작가와 함께하는 수요 난장판. 자, 오랜만에 유시민 작가가 수요 난장판에 출연을 합니다. 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신경을 좀 많이 써볼까 했는데 중간에 조금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시민 저격수도 저희가 모시고 유시민 저격수의 저격수도 모실까 했는데 유시민의 저격수가 걸려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기대가 큽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둥글게 살기를 원합니다. 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작가님 저격수 아닌 띵굴입니다. 네, 오해하겠어. 네, 아닙니다. 네, 그 학자님은 오늘 웬만하면 그 5만 원 더 주면 무조건 나오시는 분인데 네네네. 오늘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거 홍보를 아는 제 지인이 네. 제가 여기 나간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저격수였냐? 아니야. 제가 아니다. 오해야. 아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안 나왔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공격을 받을 때 아들도 아닌데 지 온몸으로 막아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황희두 이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유시민 작가님을 영원히 존경하는 유튜버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제가 뭐 최근에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쫙 썼는데 네. 핵심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많은 조언을 구한 것보다 이 어떤 엄혹한 시절부터 공적 책임을 다해온 그 삶의 궤적 그걸 보고 이제 전 평생 존경하겠다. 그걸 글을 쓴 겁니다. 네. 집에 가도 될까요 이제? 비장한데. 비장합니다. 네. 그런 선언을 하고 나서 네. 또 공격도 많이 받았겠죠. 구독자도 떨어지고 그래요? 네, 좌표 찍기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따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니까 문제가 심각한가 그러니까 네. 단순한 비판 정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어느 학자가 아니 뭐 유시민이 성역이야? 비판도 못하게 또 이러겠지만 비판해도 돼. 비판도 많이 하고 있고 비판해. 근데 비판해서 본인이 비판받는 거 왜 용납하지 않냐고.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여기저기서 공격받을 때 시류에 휩쓸려 함께 공격을 했던 오윤혜 선생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뉴스를 멀리하며 초심으로 돌아온 그리고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오윤혜입니다. 내가 공격했어? 우리 커플을 지금 가죽 자켓까지 약간 좀 시류에 약간 휩쓸린 측면이 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네, 그랬군요. 고맙습니다. 네. 자,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 일주일만 더 늦게 나왔으면 저도 공격에 합세하려고 했습니다. 요 딱 일주일 상간에 그래도 결단을 내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시민 작가 오랜만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숨어 계셨어요? 그러게. 야, 비난해. 너무해. 너무해. 예, 작업실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좀 번업이 바빠가지고 저는 비평하는 게 업이 아니고 글 쓰는 게 업이어서. 이건 맞는데. 근데 이제 좀 바빴어요. 제가 유럽 도시기행 3권도 마무리 작업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했고 또 어떤 연세 많으신 어떤 여성분의 회고록을 제가 자원봉사로 네. 유시민이 자원봉사로 회고록을 쓰는 분은 누구예요? 원래 제가 이제 비평이 업이 아니니까 잘 안 나오는데 뭐 신간 나올 때 매불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봉사활동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 청각장애인 사업장 아지오. 네, 아지오. 구두. 제가 참 비주얼이 좀 안 돼서 이걸로 봉사가 되나 이렇게 늘 고민했었어요. 근데 글 쓰는 걸로 좀 재능 기부가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네. 원래 94 되신 분인데요. 네. 정말 인생사가 재밌습니다. 이거를 미시사라고 그러는데 한 개인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평범한 분은 아닌가 보군요. 아, 예, 되게 멋진 분이세요. 책 제목이 뭐예요? 아니, 너무 궁금해. 아니 진짜. 어떤 분이길래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회고록을 써? 책 제목은 이제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라는 책인데요. 네. 예,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사라집디다. 예, 남편분이 박정희 정권한테 억울하게 사형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쓴 건 아니고 이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평안북도 시골에서 나서 하얼빈에서 자라고 평양 고녀를 다니고 피난을 오고 뭐 부산에서 한국은행에 취직을 해서 한국은행 직원이 되고 혼인하고 쭉 그 과정이 다 나오는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고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휴. 이거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 하게 됐어요. 기대됩니다. 어떤 책은 다음 주 한 열흘쯤 있으면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열흘 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좀 그것도 있고 제 일도 있고 해서 좀 바빴어요. 네. 일부러 안 나온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낚시는 아니에요. 다니셨죠? 네. 겨울에는 낚시 별로 못 갔고요. 가끔. 예. 그럼 진짜 바쁘셨네.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낼까 했는데 굉장히 삶 자체가 듣고 보니 안 됐죠. 아니 굉장히 품격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열흘 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매불쇼에 나온 이유가 또 궁금해. 오.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아. 안 나오시더니. 그 제가 비평이 업이 아닌데 직업으로 비평을 하는 분들은 그냥 정해진 날 나가서 무슨 문제든 아무 말이든 해서 자기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자칫 그렇게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또는 뭐 틀린 걸로 나타나는 예측을 했다는 걸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썰전해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중요한 문제들 다 비평하다 보면 삐끗할 때도 충분히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언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게 업이 아니어서 어떨 때 나오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한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될 어떤 일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해도 내가 책임을 느끼는 일이 아니면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업이 아닌데.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좀 느끼긴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공론장에서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어떤 논리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탤 여지가 있나?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안 하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는 평가하고 이러는데 보탬이 될 만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나? 아, 네.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나오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일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떤 고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매불쇼에 나가서 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거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 네. 많은 관계자들이나 혹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혹시라도 좀 도움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며칠 전에 출연 요청을 수락을 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3월 17일 날 이제 당정청 합의라는 게 새로 나와가지고 작년 가을에 1라운드 이번에 2라운드. 이번에 2라운드까지 이제 3라운드가 남아 있는데 네. 2라운드까지 괜찮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약속을 해서 안 나올 수는 없고 약속을 네, 해서 정리해야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비평에 대해서 약간 유튜브든 아니면 재래 언론이든 제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는 비평하는 분들이 비평을 하는 목적 또는 동기가 그냥 여기서 이름을 알려서 내가 어디 공천 받아야지 어디 발탁돼서 자리 받아야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알잖아요. 지금 벌써 막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 많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에 그게 제대로 비평이 됐겠어요 그게? 작가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구나.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다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비평을 보시는 시민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비평을 보셔야 돼요. 다 안다, 다 알아.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게 좋아. 굉장히 소외감 느껴요. 야, 아니야. 못 알아듣는 게 좋고. 그거요? 그럼 인생이 피곤해져요. 나 피곤해져. 난 지금 너가 부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고 있고. 이걸 알아들으면 윤혜 씨의 인간관계에 지장이 생겨요. 지장이 생겨. 왜냐하면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거든. 네, 그래? 알아듣는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와, 이건
뭘까? 자, 네. 일단 오늘 할 얘기 진짜 너무 많은데 네. 와 시작부터 쑥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재밌겠다. 몸풀기로 네. 그냥 인간적 소회를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유시민 작가는 어떤 특정 진영에서야 뭐 미움을 많이 사왔죠. 뭐 그거는 이제 기본값으로 두고 도처에서 미움을 사왔죠. 아니, 뭐 도처는 뭐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상에 마치 한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 때 유시민 작가는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뭐 빈총도 맞으면 기분 나쁜데 기분이 좋지는 않죠. 아, 공격과 비판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공격받을 만한 포인트들도 있어요. 아,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대목들도 있죠. 아, 네. 근데 이미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저희 뭐 형사 전과 이런 거 가지고 막 욕을 한다든가 옛날에 감옥 살았던 거. 전과가 있어요. 예, 저 전과가 아니, 심각한 그거는 전과가 있죠. 훈장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넘기고 이렇게 공격할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심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신통치 않은 그런 것들은 좀 짜증나고요. 좀 그만하지. 그런 거 이거는 좀 말이 돼. 또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 이런 것들은 또 소화를 해요. 여기 뱉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쳇말로 괜찮아요. 암시락도 아니야. 예. 근데 저도 저에 대한 욕을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누구 욕 먹는 거 제가 나서서 도와주는 스타일이 아닌데 유시민 작가를 무슨 뭐 반명이다 뭐다 나는 이거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확 질렀다가 유시민을 보호한다고 제가 또 욕먹는 것도 참 처음이라서 그 기분이 어떨까 궁금해서 한번 아니 뭐 여쭤봤어요. 조불쇼 이런 정도 가지고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저 오빠는 운다니까요. 진짜 진심으로. 모르는 게 없어. 조불쇼 얘기를 왜 해요? 생각보다 유리턱이야. 정말. 유리 멘트. 사실 되게 황당한 주장들도 많았는데 저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님을 손절해야 네가 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전 이게 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황희두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조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령 그리고 그게 뭐 좋아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작가님이 저를 손절하면 하지 제가 무슨 유시민 작가님 손절하냐 이게 그걸 보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세계관에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온 누군가가 것도 있습니다. 나 이제 매불쇼에 안 나가 이러면 치만 손해야. 근데 요즘 또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슈나 사람이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안과는 상관없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 와서 누구 한번 까봐. 못 가네? 야 여긴 여기가 성역이구나.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아졌어요. 너무 유치하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질문부터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국면에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뉴스공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때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말을 하나 제가 좀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조금 과도한 해석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지 않았습니까? 정리될 건 또 정리되고 지금 와서 보면 유시민 작가는 저런 걸 어떻게 알고 저때 저런 얘기를 던졌을까? 어떤 얘기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도 이거는 뭐 개혁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잘 정리 못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고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괜한 얘기해갖고 또 약간 좀 갈등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와 기가 막힌 말들을 어떻게 알고 했던 건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취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인간관계가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들은 좀 있죠. 예컨대 뭐 이해산 전 대표님 장례식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누가 와서 뭐 저한테 누구 흉을 본다든가 이래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걸 비평하는데 제가 반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추측을 해보는데 네. 검찰개혁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는데 네. 2라운드가 2라운드. 1라운드가 작년 가을에 검찰청 폐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1라운드가 끝났는데 네. 이제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2라운드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개정해야 되잖아. 이쪽은 중수청, 공소청은 이제 제정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조항들을 손을 봐야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되고 네. 이게 2라운드 또는 2라운드로 종결된다고 봤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게 뭘까? 왜 진행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무심코 흘렸던 보도 기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내가 무심코 봤는데 아니구나 라고 했던 게 네. 추석 무렵에 우상호 정무수석이죠.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할랍니다. 그 뭐 이거 선거에 지장받지 않을 거예요.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논란되는 말을 하시나 보다. 일단 우상호 사랑해 한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냥 정치인으로 존중할 따른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 추석 무렵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그때 일부 언론에 정청래 대표하고 약간 갈등설이 보도가 되면서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왔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마취제 들어오고 깨보니까 수술 끝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무심코 넘겼냐 하면 그것이 우상호 수석의 말인데 네.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자기 식대로 표현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 칠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그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비서실장도 비슷한 말들을 그 뒤에 계속 하고 다녔어요. 이것이 대통령의 말인가?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문제의식을 느낀 거는 개혁 중에는 그런 개혁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새 돼버린 거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이 검찰 개혁처럼 굉장한 권력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소수 집단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거나 혹은 분산시켜서 제한하는 이런 개혁이 그런 식으로 된 예는 세계 역사에서 저는 못 봤어요. 만약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 네. 참모들은 대통령님 이 검찰 개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맞지. 그거를 참모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라고 막 하고 다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 노라고 말하는 참모가 없나? 그런 의문을 제가 가졌던 거예요. 네네. 이상하다 이거는. 여기서는 호루라기 한번 불어야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군요. 그래서 나는 확신은 없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해서 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얘기했던 거는 그게 2월 초예요. 2월 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장례식이 끝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면 그때가 1차 안이 나온 뒤였는데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을 때 놀랬거든요. 제가. 큰일 났다. 너무 후퇴했다고 보셨군요. 후퇴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텍스트 자체는 후퇴인데 약간 반쪽짜리 잘 봐줘야 반쪽짜리 그런 건데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정치적인 맥락 이거이 굉장히 이제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냐면 그게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입법 예고한 거잖아요. 중수청의 입법 예고 주체는 행안부 장관. 네. 공소청의 입법 예고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TF는 총리실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항상 지론이 수기잖아요. 네. 그리고 1차 발표 나고 나서 일본 출장 가시면서 대통령께서 당에서 수기하고 그거를
정부가 수렴해라. 네. 그렇게 지시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수기를 하려면 수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수기의 주체가 되어서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비판론자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거를 국무회의 중계하듯이 중계하고 필요하면 수기단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 중에 무작위 추출해서 초대를 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근데 행안부 장관이 자기 일 아닌 것처럼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또 행안부는 장관 한 명 또 씹고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보시-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나서서 이걸 설명하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소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그거 뭐 TF 우리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패키지로 묶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그 소위 보안 수사권 문제 두고 나오지를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네. 또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안을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물으니까 정부의 모든 입법 예고안은 정부에 관련한 모든 고위 책임자들이 인지합니다. 내용을. 당연히 인지하죠. 인지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네. 총리가 이 수기 과정에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안을 누가 만든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총리실에서 여론조사해서 뭐 낸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는 게 더 많대.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 때라면 모를까.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의 방식이었어요. 누가 그러면 수기를 주도하고 다녔냐. 누가 했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 저희와도 또 긴밀하게. 네. 아니 무슨 이 국가 중대사를 수기하는데 장관 두 사람과 국무총리는 어디 간지 없고 이렇게 장관 보좌관이 난동 부리듯이 온 방송을 다니면서 자, 단어는 조금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의 어느 분야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만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호루라기를 제 나름으로는 기회 있을 때 가끔씩 자주 불렀던 건 아니고. 네. 예. 근데 왜 그러셨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다른 분야 우리가 보면서 매번 감탄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막 효능감 막 나도 방송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도 조금 약간 어영이야, 어영.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만 좀 다른 거야. 이게 나도 이게 항상 내가 참 이게 좀 괴로웠어요. 심적으로.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일에 대한 의심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의심이 이제 처음에는 장관에 집중되다가 특히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욕하다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비난하다가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냥 이 법안을 알고는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두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법무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만 돌아다니고 아무 실질적인 논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축조심의를 하고 있고 네.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그거? 저는 장관은 보지도 않는데. 수기하라고 해서 그냥 한꺼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수기하라 해서 수기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총리를 넘어서 대통령에게 향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평가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지금. 70% 내외 막 네. ARS 조사 무작위로 한 데서 60%가 넘어가고 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잘한다가 더 많이 나오고.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모습대로고 저 개인적으로 네네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너무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쓰셨던 것 같다. 민생. 아. 네, 그러니까 뭐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비하는 문제, 상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데 부동산. 일일이 다 개입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다 지시하고 뭔가 그걸 다 하시잖아요. 산불에 이르기까지. 그 산불을 왜 이렇게 못 끄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시장 다니고 뭐 전국에 설명회 다니고. 그러네. 대통령이 너무 안 쉬는 거예요. 맞아. 그렇긴 하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대통령이 어떤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편향된 어떤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참모들 중에 그거 안 됩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그것을 점검해 볼 기회를 충분히 못 가지셨던 거 아닌가?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 어떤 요지인지 보고만 받으시고 축조심이 여기 한 것 같은 이런 거를 안 하셨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짐작은 해보죠. 그러나 네. 다행히 요 며칠간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정청래 당대표나 또는 법사위에 열심히 했던 의원들이나 뭐 추미애, 김용민 이런 의원들이나 또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새로 간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를 한 게 아니냐. 지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17일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그 법사위원들 옆에 모셔놓고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네. 3월 16일 저녁까지는 그 전까지는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던 게 당정청협의안으로 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거의 들어가면서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기의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지 않은 거. 그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보고요. 정부의 담당자들이 책임성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매불쇼와 같은 이런 뉴미디어 쪽에서 축조심의를 정말 어느 재래 언론사도 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찬반 양쪽을 고루 들어가면서 네. 그 축조심의를 했잖아요. 네. 그 장관 보좌관 되는 분이 여기도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께서 그 세부적인 사안까지 결정을 내려서 당정청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 않나라는 별 근거 없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긍이 좀 갑니다. 왜냐하면 매불쇼를 칭찬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호루라기 불어주고 함께 수기해주는 것이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런 걸 하면은 뭐 반명이니 정부를 흔드니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버리니까 아주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렇죠. 그게 컨텍스트예요.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그 당정청 합의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그 텍스트로 보면요. 네. 대통령께서 그 너무 지나친 건 안 좋다. 네. 검찰총장 이름. 이름 그거 쓴다고 해서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냐. 네. 그리고 뭐 공소청을 3단계로 한 거에 대해서도 이름만 바꿨지 그 유지를 시켜줬고 그다음에 뭐 검사들 다 해임한 다음에 재임용하는 선별 문제. 재임용하자 이런 얘기도 그거 불필요한 얘기를 하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의견을 다 네. 받아들였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중수청법 45조를 완전 삭제한 거라든가 그렇습니다. 다른 세세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수사 지휘와 관련된 부분. 수사지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백도어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수기라는 게 서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쟁해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정협의안에서 더 많이 물러섰고요. 그리고 법사위원들 이걸 추진해온 법사위원들 쪽에서도 실질과 관계없는 거. 관계가 적은 거 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의견을 네. 받아들인 거죠. 네네. 이제 이런 것이 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입장의 일부 변경 가능성, 내 입장을 일부 변경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잘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뭐 만점짜리는 아니겠으나 네. 현실에서 누구든 자기 생각에 만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2라운드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진짜 꼭 한번 하고 반면. 싶었는데 아니 그 약간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정치인이나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말
본인의 생각, 본인의 철학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대통령 생각 맞추기 게임이 돼버렸어요. 평소에 과거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세게 주장했던 사람도 이번에 이런 이슈가 딱 터지잖아?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 그냥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뭘까? 그거 맞히고 앉아있어.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요거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늘 여기 수잔 원장님께서 애용했던 침팬지 폴리틱스로 돌아가 봐요. 그것도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윤석열을 고블린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어뜯겨 죽은. 네. 그러니까 고블린은 지금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 아프리카 케냐의 곰베 국립공원에서 관찰된 알파메일 침팬지인데 네. 우두머리 수컷 늘 다른 개체들에게 신체를 손상시킬 것 같은 위협을 가해서 복종을 끌어냈던 폭군 스타일의 지도자예요. 네. 모두가 숨지고 있었지만 도전자가 나타났을 때 합세해서 물어뜯어 죽였어요. 그다음에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로 꼽았던 게 기억나죠? 아모스. 아모스. 아모스는 그 침팬지 알파메일이 7, 80%의 확률로 약자를 위한 개입을 하고 한 20%, 30%의 비율로 정서적 공감에 기초를 둔 개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쟁에 개입할 때 정서적 공감은 내 아는 놈, 나하고 친한 놈을 우호적으로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못하냐? 왜냐? 동물이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아모스 스타일이에요. 맞아.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할 때, 현실에 개입을 할 때 권력으로 약자를 위해서 개입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100%는 못해 누구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다 아모스 스타일의 침팬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고블린 스타일의 침팬지들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뇌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잖아요. 근데 좀 특수하게 발전을 해서 생존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해,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도 추구해요. 네. 이게 부업이에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업에 주로 관심이 있고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이 부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업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주업에 충실한 사람의 어떤 목표는 우리 인간사의 서열이 있잖아요. 위계와 서열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봤는데 나중에 이쁘게 만들어서 네. 보여요. 그 뭐예요? 이 A는 이 부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할 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올바름이라든지 그다음에 B는 이익에 중점을 두고 해요. 이익 생존. 그래서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또 함께 나도 아. 생존해야지. 교집합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냥 이런 거예요. 인간 세상이. 아, 스타일.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높잖아요. 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 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아. 예컨대 이제 지방선거를 예를 들면 후보만 되면 무조건 당선될 것 같잖아요. 본선에서. 후보만 되면 당선. 그렇지. 그래 후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엄청 좋아하니까 친명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건은 이 B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대기에 딱 좋은 단어를 조금 아름답게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B그룹이 커져요. B그룹이 커져. 근데 이건 정치인들 얘기고 네. 일반 시민들 지지자들은 A가 많아요. 가치. 그렇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 바람직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 그래서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네. 뭐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많은 하고 것 있는 같아. 거잖아요. 많은 것 같아. 아니 코스피 6천보다 나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댓글 보면. 네, 그런 사람들은 어. C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이 교집합 부분이 있는데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글쎄로 이 사람들이 소수처럼 보여요. A가 소수처럼 예.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아. 이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고 아.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이런 분들의 코어 그룹이에요. 여기가. 아. 대통령의 뜻이 뭐냐를 왜 맞추려고 그러냐 하면 B에서 내가 B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비평가 중에도 봐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B에 속한 사람이고요. 아 죽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비평가 중에도 A에 속한 사람은 대통령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야.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잤어. C의 교집합에 속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대통령의 의사를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부 입법안으로 그냥 100% 가게 되면 이 A가 난리가 날 거야. 코어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달리 지지할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지지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눈앞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을 찍어줄 수도 없어.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혹시 이게 떨어지면 대통령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나 대통령 좋아하니까 잘한다고 계속 대답을 해. 지표에는 안 나타나요. 이 코어 지지층은 이 A그룹은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는 표도 안 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인간의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왠 나한테 손해되니까. 손해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해왔던 야 말들이 있는데. 내가 많이 봤어.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막 당선될 때는 막 노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을 때는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막 거기 옆에서 하다가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백신 사기극 책임져라 막 이러고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모르는 같은 게 사람이야? 모르는 게 없어 유시민.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근데 이 A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일이 잘못된 게 다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욕먹고 이럴 때 지켜줘요, 이 사람들. 근데 이번 검찰개혁안이 1차 입법예고안이나 2차 입법예고안 그대로 됐어 봐요. 이분들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는 않는데 식어. 식어. 예, 식어.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겠다. 가족을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유예요. 하도 요새 말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밖에서 가면 인기도 좋고 평도 엄청 좋아. 근데 식구들이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저녁밥 같이 먹는 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안 해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다 잘하는데 식구들에 대해서 차갑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는 못해. 아버지니까. 그러나 이제 아쉽고 속상하고 예, 서운하고. 이제 좀 식는 거예요 온도가. 네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막 수백만 명이 조문하고 이랬지만 그 초기에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그 4억 달러인가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을 했고 지대로 다수였으니까 네. 그거를 거부권 발동을 안 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이 코어 지지층이 식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요. 네. 저는 1차, 2차 검찰개혁 정부안을 보면서 그리고 그게 민주당에서 뭐 이상한 절차를 거쳐서 당론이라고 막 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나와서 미세 조정밖에 안 되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49% 정도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시킨 기반을
우리 침팬지 폴리틱스 할 때 그랬잖아요. 우두머리끼리 힘 대 힘으로 대결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2인자가 1인자를 꺾으려면 3인자, 4인자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알파 메일도 연합을 유지를 못하면 조만간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연합을 해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철수 박대하고 이준석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이거는 탄핵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대로 됐어. 집권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대로 됐어.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합은 뭐냐? 이게 내란 청산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연합이에요.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작은 야당들 시민사회 심지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심지어는 보수 일부까지 연합이 되면서 그래서 겨우 49% 얻었잖아요. 내란 전국인데도. 예. 내란 극복 연합이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의 힘으로 약 반 정도를 득표해서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10 내지 15% 이상의 일 잘한다라는 게 붙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지는 아니거든. 국정 평가를 좋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제 좀 안정적인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그게 네. 민주당의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 일부 성공하고 있어요. 지금 40% 넘는 지지율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걸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조국 혁신당이 반발하겠죠.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나 진보당 같은 다른 작은 정당들도 반대하겠죠. 그래서 일단 정치권 안에서 이 내란 극복 연합이 균열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시민사회, 뭐 촛불단체 이런 데로 가면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벌써 청와대 앞에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검찰개혁 법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당선시켰던 집권연합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걱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었던 건데.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아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현상을 분석해서 걱정하고 호루라기를 분 건데 이걸 갖다가 유시민 너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협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는 상상도 못했거든. 그런 식으로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하면서 나 혼자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있으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B. 예, 이 B가 B.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커진 B가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C들은 타협을 해오잖아요. 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나도 친명이야. 근데 이 A들은 야, 진짜 친명은 친명이라고 자랑 안 해! 이러면서 이제 타협이 안 돼. 니네 친명팔이 하지 마! 이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얘네들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을 반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B그룹이 굉장히 커질 조건을 마련했잖아요. 네. 아니 비평하는 사람도 지금 대통령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데나 임명해도 지금 사람들이 욕 별로 안 해. 자리 받고 싶으면 비평하러 나와가지고 막 아니 우리 조불쇼에서는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런 비평가들이 막 설치는 거예요. 차기 권력을 노리고 있거나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불가피한 거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네. 자연의 섭리예요. 좀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편하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C들은 포섭 가능하잖아. C는 포섭 가능. 예, 우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최소한 좁혀야 돼. A를 좁혀놔야 돼. 좁히려면 A의 스피커를 박살을 내야 돼. 와, 이 분석 기가 막히다.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도 A를 편들고 있는 정치는 왕따시키고 흔들고. 근데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들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막 흔드는 거야. 네. 그리고 밖에 누가 제일 세지 봤더니 김어준 유시민은 우선 얘네들은 없애야 될 공적제 1호 2호고 매불쇼도 좀 의심스러워. 쟤들도 조불쇼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사이드로 밀어내야 돼. 이렇게 작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야, 다음 질문이 또 그거거든, 내가. 아니, 진짜로.
근데 뭐 거의 설명이 돼가지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아름답거나 바람직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기 있는 권력자가 있을 때는 늘 생겼던 일이다 이거는. 그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쁘게 그렇게 보시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말고 살아버리고 저러는구나. 일종의 기본값으로 네, 기본값. 받아들여라.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요거는 한번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불쇼에서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유 이재명. 아, 예. 한 번도 매불쇼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 그게 어느 쪽에서는 이게 뜨거운 이슈라는 거 몰라서 안 꺼내지는 않았겠죠. 네. 예, 제가 이걸 꺼내지 않았던 건 뭐냐면 뭐 한 명이라도 더 새로운 사람이 이재명 정부 지지하면 뭐 좋지. 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참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그룹을 유이재명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뭐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명명법이에요.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난 같은 사람. 이재명이라고. 예,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받아요. 잘못하면 오해받아요가 딱 정확한 표현인 것 이뜻 같아요. 아니에요? 예. 오. 최근에 네. 뭐 이거는 뭐 실존하는 이야기니까 이현주 의원이 개최한 유 이재명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 거기에 이제 연사로 어떤 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함동균 왜 이름을 말을 안 해? 아, 작가님 입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제가 할게요. 예, 함동균. 작가님 입에 거론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 존중을 해야지 왜? 제가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유 이재명 토론이야. 거기에 대표 연사야.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 너무 좋지.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데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데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격성의 투사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시민을 환자와 병자로 만드는 정치예요, 그게. 예, 그게 지금 사실은 뭐 국회에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지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대형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김어준 채널과 같은 그런 스피커에서 계속 소환하고 있는 그런 병자 정치, 노무현, 문재인 이런 기호를 호출하는 정치 이런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는 유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악용하고 있구나. 이거는 무슨 뭐 이거 자연현상이에요? 기본값이에요? 뭐예요? 근데 난 약간 의심이 되는데 조직적인 움직임이 그런 거는 우리 황희도 씨가 전문 아니에요? 그거 나는 전문가인데. 사실 온라인 영역에서 기반을 예. 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때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나 정말 많이 화났고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뭐 DC 인사이드 같은 갤러리 같은 데는 이 유동 IP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제 막 특정한 뭐 땡땡땡 갤러리,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갤러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시민 작가님을 뭐 띄워주면서 다른 분들을 다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유시민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쟤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다른 데 퍼질 때는 또 거길 기반으로 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지층들의 생각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낚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 막 윤어게인스러운 계정들이 지금 막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일부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작업 세력을 몬다고 하는데 맞아.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감정을 부추기고 다닌다. 전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당정청 협의안이 나오고 이제 그럼 우리가 또
또 민생으로 가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감정을 막 그 건드린다든지 이런 움직임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일단 여기 아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 주셨듯이 내부의 와해가 되고 네. 분열시키고. 그렇죠. 나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매불쇼는 조국 혁신당 사람들 불러놓고 국민들이 관심 없어하는 지금 시대 정신도 아닌 검찰 개혁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 정신 정말 중요한 아젠다가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가잖아. 그냥 유시민 맨날 까고 있어. 그게 무슨 시대 정신이야? 유시민 까도 된다니까. 그리고 매불쇼 조불쇼 욕해도 돼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나는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 그거는. 아니 우리 민동기 기자도 여기 나오실 때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욱 씨가 보니까 뭐 나 출연시키지 말라고 매불쇼에서 그런 문자도 보냈다는데.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진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진지하게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많죠. 아 그래요? 네, 많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유 이재명 얘기를 제 주변에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유 이재명 현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 전에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서 뭔가 지지하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그거를 유 이재명에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유 이재명 현상이라는 거에서 제가 왜 부정적이냐면 아까 그 몇몇 그 유 이재명을 말하는 그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피커들과 이 새로운 현상이 약간 좀 괴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재래식 언론들이 주목하는 유 이재명 현상은 이 현상과는 또 다른 어떤 유 이재명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분리해서 보는 편인데 네.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막 좀 변질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윤혜 씨도 유이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문을 자신이. 받았을 때 네. 난 유 이재명이 맞다. 근데 이제 오윤혜 씨가 네. 나는 유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네. 지금 재래식 언론들이 유 이재명을 거론하는 활용하는 거는 거는 달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아까 잘못하면 오해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이게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막 하고 이럴 때 지지율 지지율이 80%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유문재인. 유문재인이 반이 넘어. 민주당 지지율이 40%도 안 됐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이런 명명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유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연 자체를 가지고 막 처음에 한겨레에서 이걸 보도했다고 하면 한겨레 욕하고 뭐 경향신문 욕하고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거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특성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원래 보통은 취임할 때 지지율이 높다가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도 취임할 때보다 끝날 때가 훨씬 지지율이 높았어요. 시정 수행 지지율. 경기도지사 때도 취임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16개 시도지사 중에.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1등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 1등이에요. 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유능한 행정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일들 이런 거를 미루지 말고 작은 일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주의잖아요. 네. 국무회의 때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행위 하나하나에 수혜자가 있잖아. 또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매력을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 일 잘하네.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지지율이 붙어서 네. 4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네. 네. 지금도 초기에 약간 지지율이 기대에 섞여서 있다가 좀 내려갔다가 지금 한 달에 한 0.5%, 한 달에 1% 그 정도로 올려서 지금 70% 육박하는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지지율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이런 큰 이벤트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붙는 거하고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작은 행정들 뭐 코스피 정상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게 견고해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시장 때나 도지사 때나 대통령 때나 출렁이지 않고 꾸준히 야금야금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지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뉴 이재명이라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보이는 거죠. 네. 데이터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에 후보 안 되면 대구 경북만 빼고는 좀 대구도 뭐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대구 알 수 없습니다. 다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네. 경선이 치열해요.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 건 아니지만 일부는 권리당원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막 친명을 엄청 내세우면서 경선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최고위원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막. 그러고 막 저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네. 자기 실력으로 해야지 자꾸 이재명과 친하다는 그쵸, 저 실명 그 쓰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요 A 그룹을 축소하고 와해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A 그룹에서 자기가 인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건 알아요? 알아요. 아, 그건 알아. 그래서 A 그룹을 조각조각 내고 최대한 그다음에 위축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 그룹에 있는 그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 1순위가 뉴스공장이에요. 2순위가 매불쇼야. 아, 매우셔는 그리고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이중으로 더블 뛰면서 선동을 하는 유시민이 있어요. 얘네들을 공격해야 돼요. 얘네들을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반명 이렇게 몰면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나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유튜브를 구독 취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매불쇼나 뉴스공장도 구독 취소를 해요. 이게 바로 분열의 조짐이에요. 아, 이건 나쁜 거네. 네, 이게 이제 집권 기반이 되고 있는 내란 극복 정치연합을 균열을 내는 작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해치는 기획인 거죠. 이게 전체는 어떻게든 무방해.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B그룹이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자기가 올라가는 것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뇌는 생존만 중심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목적 달성도 못해 또. 아, 결국 못해요. 네,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쪽도 그전에는 서로 다 구독해 주다가 B와 A가 나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 C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도 구독 취소를 안 해. 그러나 B에 동조하는 사람은 A 쪽의 구독을 취소하고 그렇겠지. A 쪽에 속하는 사람은 B 쪽의 구독을 취소하면서 서로 구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 잘 그렇습니다. 됐네. 뭘 잘 돼요? 그 유튜버 아니라고 말씀.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그런 거고.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네. A 그룹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민낯이나 뭐 이런 걸 알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좀 이상주의 경향이 있어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해야 되고 선당후사. 그러니까 내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이 앞서야 되고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이 앞서야 약간 돼요. 공익적인 마인드.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리, 공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이제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 그러니까 아니 자 보세요. 유 이재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보십시오. 아까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자들이 지지자로 붙는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코스피가 올라서 자기가 돈 벌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 그렇지. 그렇잖아. 그럼 지지해. 그 사람이 유시민을 싫어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전혀 없어. 난 주식 투자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없지. 그런데 그 유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활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어. B에 속한 어떤 정치인이 네. 우리가 볼 때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제3자로서 볼 때 B그룹에 속하는 어떤 정치인이 당대표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기존 당대표는 A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대표를 흔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반이 되고 있는 당원들이 자꾸 이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담론을 퍼뜨리는 스피커를 아작을 내야지. 흔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김어준이나 유시민을 반명으로 모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근데 너무 무리해. 아까 그게. 이제 함동균 씨 얘기를 했잖아요. 함동균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도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합리적이라는 거는 바람직하다 좋다는 거 관계없고 네. 목적 합리성. 아, 네네네. 우리가 윤석열을 맨날 비판할 때 행위에 목적 합리성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선에 이기고 싶으면 국민 여론을 따라줘야 되는데 반대로만 갔잖아. 그냥 망할 거라고 우리가 그랬어. 김태우 공천하고. 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거 뭐 지는 길만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목적 합리성이 없다. 네, 우리가 그때 비판하기를 목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네. 비판했어요. 지금 이제 B에 속한 사람이 A에 속한 어떤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네. 근데 반명이다. 그까지는 좋아. 그건 목적 합리적이야. 네네. 근데 잘 안 먹히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안 먹혀. 이제 함동균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반명이다라고 뭐라 갖고는 충분히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A를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네. 전직 대통령님들을 다 좋아하거든. 얘네들이 뭉쳐 있으면 반명이라고 몰아붙이면 다 반발해. 제압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상대를 지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우선 쪼개놓고 하나씩 격파를 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전직 대통령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갈라쳐야 돼요. 갈라쳐야 쪼개놔야 하나씩 격파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함동균 씨는 그 이현주 의원이 주최한 그 토론회에서 엽기적인 발언을 막 쏟아냈는데 그들 자체의 논리로 보면 목적 합리적인 운동을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네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목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건데 우리 A에 속하는 이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망동으로 보이는 거지. 분노하죠. 네. 그들 주관적으로는 목적 합리적인데 자기들이 공략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A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화내지 마요. 스스로 뉴 이재명이라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어휘를 네.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뭔지를 네. 그 함동균 씨가 국회에 와서 다 증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걸 두고 이제 우리 옛날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손 안 대고 코 예, 풉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불가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알겠습니다. 다 이런 일들이 동서고금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들이 너무 많아. 네. 근데 본인들은 모르지. 근데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그 이현주 의원이 그때 뭐 그쪽 진영에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다. 뭐 공가론 얘기하면서 막 찬양을 했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동의 절대 할 수 없지만 역사관.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그럼 여기 왔는데 지금 민주당에 왔는데 그 토론회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을 다 비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는 그럼 공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떤 뭐 반론도 없었고 박수치고 잘하고 끝났다는 식으로 저는 이제 봤단 말이죠. 그럼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말이 네. 되죠. 아니 그걸 왜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거 자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 황해도가 어려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어려워 애가. 다시 오늘의 주제는 이건데 이현주 의원은 전형적으로 B에 속한 사람이잖아. 이게 이익이 되는 데로 막 옮겨 다니면서 살아온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은? 아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무슨 이승만 스쿨 강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갔는데 욕하냐. 그때는 자기가 그쪽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자고요. 여기 와서 막 윤석열 욕하고 막 한 거는 이쪽 진영에 왔기 때문에 한 말이고 그 이현주 의원이 하는 모든 말들은 그냥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의 말씀에 시계열적인 일관성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는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계속 매불쇼 소연 한장판에 2년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잘못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
이현주 의원에게 시계열적인 어떤 생각이나 발언의 일관성을 기대하거나 심지어 요구하거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이현주 의원은 지금 선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막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찬양한 거와 똑같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현주 씨의 지금의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요. 그냥. 잠깐 좀 궁금한 게 예. 이 실명으로 나가도 되나? 아, 나 진짜. 편집은 알아서 잘하시고 공인인데 왜 뭐가 아니, 저 문제야? 궁금한 게 이현주 의원도 이 매불쇼에 나와서 네. 최욱 앵커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 B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했을 때 딱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그냥 저는 이현주 의원이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생각은 좀 바뀌었다. 아, 역사관이.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A 쪽에 있던 그룹들 지지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호의적으로 볼 여지가 기회가 있었을 있었는데.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잖아. 아. 그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던데.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요구하는 일관성이 내 기준의 일관성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자신이 일관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걸 평가하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거는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해. 네. 작가님이 제일 지나치게 너무하시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했나? 아,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편집 어떻게? 네. 아니 내가 윤석열을 비평할 때도 우스가만 했어요. 예, 예, 맞아요. 우리가 한동균 씨나 이현주 의원을 평가할 때 얼굴 찌푸리면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네. 그래도 윤석열만큼은 아니잖아. 그보단 그럼 낫죠.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 우리가. 예, 그렇게 예.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유시민 작가가 한 발언을 보면 저한테 막 더 좀 깜짝깜짝 놀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얼마 전에 또 그 MBC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국민의힘은 지금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고 민주당은 권력을 함께 누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 일일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와, 기가 막힌 표현이다. 그렇네. 고난과 권력 중에 뭘 나눠 갖는 게 힘들지. 와.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했어. 그랬으면 이 권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권한을 적절히 나눠야 돼요. 공을 세운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적성이 맞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적소에 권한 있는 자리를 잘 나눠줬고 서로 그걸 양해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건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거지. 다투다 보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다시 그래프로 가서 A나 C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야비한 방법을 쓰지 않아. 이 사람들은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특히 C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전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돼.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B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되게 약해. 없거나. 그래서 권력을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C가 아주 두텁잖아요. 이 교집합이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럼 제일 잘 돼요. 그 B나 A, C는 적고 A가 엄청 크잖아요. 시끄러워 맨날. 여기는 권력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무슨 정책 노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럴 수 맨날 있겠네. 지지고 볶는 거야. 아, 그럴 수 근데 있겠다. B가 많잖아요, 너무. 그러면 이익 가지고 싸우다가 엉망이 돼요. 정부를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을 해나가려면 정당이나 정부에 이 교집합에 속하는 C가 많아야 돼요. 이 C가 김대중 대통령 어록에 나오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 리더는 C에서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다 마찬가지예요. 이 C에 속한 사람이라야 큰 자리에 가요. 큰 권한이 있는 자리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속한 사람이 맞잖아. 그럼 내란이 나는 거야. 윤석열.
A에 속한 사람이 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스타일이 좀 가까웠어요. 고생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해 사선을 너무 덜 따지고 이게 나라에 장기적으로 필요해야 안 해. 그럼 막 지지층이 엄청 반대하는데 핵 폐기물 처리장 만들고 지지층이 엄청 반대하는데 한미 FTA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속한 이상주의적 경향이 아주 강한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고생을 엄청 해요. 그런데 긴 시야에서 보면 남는 게 많아. 후대에 인정받겠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성공하는 사람은 C야, C. 제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C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매불쇼가 성공하죠. 네, 아 진짜야? 내가 아까 들을 때부터 계속 나는 C구나. 근데 네. 지금 저 얘기하니까 C라고. 아니야. 나 처음부터 나도 C인데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전형적으로 C에 속한 분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교집합을 굉장히 넓히고 있어요. 넓히고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잘못 처리했으면 이 둘 사이에 A와 B 사이의 갈등이 엄청 커지면서 여기서는 막 반명이라고 A를 욕하고 A 쪽에서는 B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트로이의 목마 간첩. 너 여기를 해체시킬 목적으로 돌았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부도 쑥대밭이 되고 집권당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거는 A와 B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교집합인 C가 두텁게 있는 정당일수록 잘 갈 수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2차 정부 입법 예고안을 민주당하고 해서 당정 협의안으로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걸 다시 당정청 협의안으로 한 등급 올리면서 이 문제를 수습한 거. 정리가 됐죠. 예, 이런 것들이 이 리더십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진통은 있었고 여러 가지 후유증도 좀 남겠지만 대통령께서 매듭은 참 잘 지으셨다. 그러면 이번에 그 A와 B의 그 반목 갈등 약간 좀 수습 국면으로는 갈 수 있겠군요. 아니죠. 아니죠. 계속 싸움이 날 계속 겁니다. 갑니다. 네. 계속 갑니다. 아유 씨. 아니 일단 지방선거,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 네. 오히려 지방선거보다 예. 전당대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A 그룹과 B 그룹 사이에 이 주로 B가 A를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A 쪽에서 받아치는 방식이죠. 예, 이거는 안 끝날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끝나는데 이제 이 싸움의 와중에 이 교집합인 C 그룹 여기가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튼튼하게 구축되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의 권력 투쟁의 양상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건전한 범위에서 갈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A를 편들지도 말고요. 너무 B를 편들지도 말고요. 네. C를 많이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 예. 시키는 대로 해. 매불쇼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구독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총리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도 안 불편해. 예, 이야기 해봐요. 좀 뭔지 알겠어 벌써. 예. 그 지난번 합당 국면에서 뉴스공장에 나가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네. 책을 봐라. 네. 그래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 옛날 그 감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저렇게까지 김민석 총리를 모욕 줘도 되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구원이 있어서 미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까? 그거 이제 어디 방송에 나오셨나 그 분이 민주당의 어떤 어른이신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진짜 옛날에 사형 선고도 받았고요. 박정희한테 그랬던 분인데 그때 일을 거론하면서 감정이 덜 풀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짓궂게 돌려드리면 그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옛날에 당 같이 할 때 맺힌 게 안 풀리셨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분 방식으로 그 비평에 대한 역비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그건 안 돼. 그 이제 그거는 비평이 아니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비평 저희 그 말을 비평하려면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그날 발언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어온 민주당의 역사 이런 얘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걸 안 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보셨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예, 그랬다.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보도한 거를 보고 그렇게 하셨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내란 국면에서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했던 말들 이런 거 다 전혀 모르세요. 극찬을 했죠. 네, 그런 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참 잘된 인사라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제가 여러 차례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뭐 남아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후단협 멤버도 아니었어요. 김민석 의원은 당시에. 제가 후단협을 거론한 거는 그 당원 주권주의를 부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서 다 퇴출됐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거기 끼워 넣어서 김민석 총리를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재래 언론의 장난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무슨 합당에 찬성했다가 안 됐다 뭐 이런 거에 동조했던 우리 최진봉 교수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발언한 거 다 보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비평가들이 업어로 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도 사모님 때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닙니다. 이러면 김아무개 교수 요즘은 부인 때리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과거엔 때렸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가면 질문들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미 단정하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진짜 비평가는 제대로 성실히 하는 비평가는 제가 그 풀텍스트를 다 봤는데 지금 질문은 그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요즘도 와이프 팬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안 팬데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팻다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문답이 너무 많아요. 비평 프로에. 진행하는 사람도 확인 안 했고 대답하는 비평가도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불성실 비평이라고 보는 거죠. 형님 저 그거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건 없습니다. 예. 형님도 혹시 저한테 그런 게 있으시면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거 내가 무슨 정청래 대표하고 친해가지고 무슨 편들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친해. 안 친해. 그 진짜 김민석 총리하고는 그 2002년도 이후에 24년 만에 처음 만났고요. 이해찬 대표님 빈소에서. 정청래 대표하고도 얼굴 맞댄 거 19년 만에 2007년 이후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 맞댔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옛날 당 같이 할 때 나를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간신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맺힌 게 있으면 정청래 대표하고 맺힌 게 더 있지.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는 제가 정청래 대표 말 나온 김에 제가 정청래 대표를 편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를 과거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정청래 의원한테 못되게 했거든. 남들은 모르고 우리 둘만 아는데 정청래 대표한테 못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 뒤에 사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청래 대표한테 나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거에 대해 사과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 자격 없어. 네. 네.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그때 내가 참 잘못했거든. 이제 사과는 못했는데 두고 미안하게 생각해 왔어요. 네. 사과하는 걸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뭔지는 얘기 안 할게. 우리 둘만 알아.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혹시 이야기 들으면 정청래 대표는 금방 알 거예요. 뭘 말을 하는지. 내가 못되게 했어요. 잘못했어 내가. 네. 근데 이제 그 옛날 일이고 그 뒤에 그거 10배쯤은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못되게 했고요. 근데 그걸 양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퉁쳤어 그동안에. 그래 별 감정 없어요. 그냥 저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걸로 비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있는 자리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보냐. 이걸 가지고
비평을 하는 거지. 그렇죠. 저 그렇게 쫌생이 아니거든요. 아. 무슨 24년 전의 일을 가지고 아직도 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유치한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이 방어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야, 요거는 근데 허심탄회했다. 진짜. 허심탄회했어. 예. 유인태 형님 저 안 그래요. 아이고, 그런 사람 왜 아니에요. 실명을 해. 예. 예. 아이고. 그 정청래 대표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진짜. 뭔지 내가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해. 뭘까가 진짜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지네요. 오늘 좋은 자리다. 그러게요. 좋은 자리야. 자, 오늘 저는 정말 소비자로서 너무 만족스러운 방송이었고 저는 아주 마음이 많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늘 이거 나가면 우리 다 반명으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자기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생각이 뭘까?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어 이걸로 기뻐하고요. 대통령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이야. 이렇게 걱정한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망해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대통령 생각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생각이 정말 그런 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사람을 반명이라고 욕하는 이 뒤집어진 현실에 대해서는 진짜 맞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네. 예. 본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뭐 크게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를테면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왜 계속 언론에서 보도됐을 경우에 약간 제가 생각하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이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얘기할 때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댓글 반응이 저 줏대 없는 놈. 제가 그래서 아까 작가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시의 숙명입니다. 이게 저 줏대 없는 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어제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그런 것도 상당히 안도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작가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네. 저도 대통령이 혹시 이 정부안 대로 밀어갈 생각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실 잠을 잘 못 잤어요 한동안. 제가 하루 전에 대통령 X에 나왔잖아요. 네. 뭔가 좀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제 아내가 아침에 나오더니 어제 잘 자대 오랜만에 그러더라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하기 전날 네네. 오후에 네네. 그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검찰개혁에 대한 세 번째 X 긴 글을 올렸잖아요. 기우입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사실 안심이 됐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어젯밤에 별로 안 깨고 잘 잤나 봐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사실 이런 말도 하는 것도 구차해. 사실 그냥 저는 이재명 대통령 좋아합니다. 지지합니다. 진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비평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유시민이 미쳤다고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재명의 위기 때마다 도움을 주고 당선되자마자 반명이 되냐. 유시민이 미쳤냐.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정말 대통령이 걱정이 됐어요. 저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꿈에도 막 나오고 대통령이. 네. 그랬는데 근데 유시민 작가님 정도 되면은 그 한라인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없고요. 없어요? 누군가가 제가 이제 일부러 정치인들을 안 만나는 건 아닌데 사실 살아가는데 별로 만날 필요도 없고 해서 안 만나거든요. 안 만나는데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의견을 물어올 때는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 있는 박주민 의원이 자기랑 잠깐 얘기하는 거
얘기할 시간 달라 그래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났더니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유튜버 다 됐어. 유튜버 다 됐어. 야, 박준희. 그런데 장소도 노무현 재단 그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와.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서. 그런데 이제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이 와. SNS에 그 지원 사격도 하셨으니까 네. 뭐 이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와, 그래서 뭡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알고 속아주는 거죠. 그럴 때는 근데 그런 경우 있긴 한데 아, 웃기네. 막 누구랑 막 한라인으로 막 연락하고 그렇게 네. 살지는 않아요, 제가. 자, 또 편집의 지옥에 빠져들어야 되니까 예.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괜찮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네.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예. 저는 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네. 종종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반응 한번 보고 반응 한번 보고. 뭐 꼭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 할머니 책 들고 나올게요. 좋습니다. 네, 열흘 뒤에 또 만나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현재 정치권의 겉과 속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내 주도권을 위해 이재명 최고만 외치는 정치인들의 속내를 기회주의라고 봤는데요. 권력의 이익만 줬다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이런 행태를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분석에 동의를 하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